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9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08명 증가했습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6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2명인데요.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계양구의 대형마트와 관련해선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9명입니다. 9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3명입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4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1명입니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부평구의회가 구정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진흥 종합시장의 아케이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구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틀 동안 있었던 부평구 의회 구정 질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경남 부평구 의원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 부평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 참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민 참여를 이끄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는 그러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 하향이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게 된다라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학교라든가 동주민자치회 여러 그룹별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 제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나 지금 방역 수칙 지키면서 진행돼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구동호 부평구 의원은 부평 진흥종합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 문제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구동호 구 의원은 부평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도 좀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방향 제시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전시에서도 그 토지 매입에 이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건영 아파트 주민들도 있을 테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택 부평구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개정할 것을 부평구에 요청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존감 향상과 직무 전문성 고취를 위해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적 측면과 새로운 흐름의 선도적 주도라는 입장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직무관 또는 환경관리원으로서의 명칭 변경을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그 명칭에 대해서 대외 직명 이거를 공모도 받고 또 그 설문조사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김유순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오홍수 의원은 부평 풍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오는 2022년에 완전 반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의 완전 반환을 앞두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캠프마켓과와 캠프마켓 소통팀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부평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과 역사 문화자산의 기록을 위해 시민 공론화 작업,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부평 미군기지 내에 우선 반환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 남아있는 구역을 모두 반환받은 후 2028년까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부터 부천 국제 만화축제, 그리고 부천의 대표 축제의 가장 마지막 순서인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네, 비아프는 부천을 대표하는 축제이면서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권위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데요. 지난 8일 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화 기자, 올해 축제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떻게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올해로 어느덧 23번째를 맞습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만화박물관과 CGV 부천에서 열립니다. 모두 2개 극장, 7개 상영관에서 상영작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36개국에서 온 애니메이션 131편입니다. 또 주요 세미나와 전시, 부대 행사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난 7월 열렸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온라인 비중을 늘린 온오프라인 동시 상영 방식이었고요. 또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부천 국제 만화축제는 전면 온라인 방식을 택한 것과 비교해서 오프라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주요 작품들이 이 축제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올해 개막작을 비롯해서 각 부문의 출품작들이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개막작은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항구의 니쿠코입니다. 낯선 항구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제작진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서사를 한층 느껴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국제 경쟁 장편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함께 경쟁할 또 다른 장편 부문 후보는 칸 국제영화제 단편 수상 감독인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의 신작 남매의 경계선이 올라와 있고요. 일본 전통 가면극 로카쿠가 등장하는 작품 견왕, 또 캐나다 퀘벡을 배경으로 해 실제 촬영된 아카이브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 등 모두 9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경쟁 단편 부분은 출품작 1,500여 편 가운데 39편이 선정됐고요. 한국 단편 부분은 장승욱 감독의 신작 바다 위의 별 등 20편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경쟁 부문의 이제 작품성을 가리게 될 심사위원들이 정해졌는지가 궁금한데요. 결정됐습니까? 네, 장편 심사위원장은 지난해 비아프 장편대상 해수의 아이와 올해 개막작으로 방금 소개해드렸죠. 항구의 니코코를 제작한 일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맡았습니다. 한국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전문 기자 출신의 김혜리 평론가와 올해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남매의 여름밤 윤담비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국제경쟁 단편 부분은 지난해 비아프 단편 대상을 받고 또 올해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노미네이션된 프랑스 출신의 아드리앙 메리고 감독 등 3명이 맡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전시나 부대 행사들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인터랙티브 실감형 콘텐츠죠. 실감 미디어 인공지능 체험 기획전을 비롯해서 20세기 초 고전 애니메이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이 축제 기간 동안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고요. 지난 6월부터 온라인에서 이어진 제21회 비아프 전국 학생 만화 애니메이션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이번 축제 기간에는 한국만화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한 번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11초 영화제 시상식이 축제 기간 중에 열립니다. 또 이 밖에도 미래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의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온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아 기자 연결해서 다음 달 개최되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박우식 김포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원 박우식입니다. 예, 최근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월 3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공익처분을 통해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출자사에 대한 보상금을 경기도에서 이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이제 분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김포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 재정을 통해서 건설해야 되는 그런 교량인데요.
외환 위기 당시 국가 재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된 그런 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무료화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세금 투입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 일산대교 무료화는 하루빨리 저는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방안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이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일산대교 통행량도 갈수록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고양시와 김포시 간의 인적 교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그 중간에 신설 다리를 하나 추가적으로 건설해서 김포시와 고양시 사이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성이 크기 때문에 김포시와 고양시가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게 이 다리 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시는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진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뭐 지난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학종 고시에서 이 서부권 강력 급행철도를 이 GTS B 노선과 공용을 해서 용산 직결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 국토부가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 올 연말에 GTX-B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 GTX-B 사업자 이 민간 공모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GTX-B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용산 직결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GTX-B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이루어지더라도 그 계약 관계에서 문제 때문에 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비책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김포시의 적극적인 이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혼잡률이 285%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 간 협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지자체 간의 협의를 지자체, 지방 정부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방 정부 간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포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국토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하철 5호선이 김포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네,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기도 했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를 내지 못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쯤 배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